왜 아무 말씀이 없는 거죠? 설마 절 여기 두고 다른 일을 하러 가신 건 아니겠죠?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광활한 오픈필드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엔 가이드도 퀘스트도 복잡한 그래서 도달하신 거죠. 알아요. 내는 이론적으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12월 3일 작년 그날로부터 꼭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밤잠 설치며 새벽 뉴스 살피며 조바심 내고 숨막혀 하며 두려워하던 날들이 얼마입니까? 이미 투표한 분들은 밭을 갈고 이제 투표할 분들도 밭을 갈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긋지긋했던 날들을 내 손으로 끝장내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 PD입니다. 자 6개월이 지나서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네. 큰 선거 때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됩니다. 네. 이미 투표한 분들은 파트님이 갈려있다. 갈려있으니까 뻘쭘히 마시고 주변에 한 사람만 전화하시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또 한 사람한테만 전화하세요. 본인은 어때요? 이번 선거 밭을 갈아봤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간 적은 처음입니다. 진심이었겠지. 내가 준비한 살리가 걸려있어. 그럼요. 전 남친한테 했어요? 비밀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밭이 안 갈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전화해볼 걸. 이런 미련은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이 끝을 내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나 꼼수 했던 2012년 문재인 박근혜 네. 빅매치였죠. 정말 1대1 빅매치였는데 개표 2시간 만에 이건 졌다 하면 바로 잡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외로 튀었어요. 신속하게 바로 잡니다. 저는. 예. 어쩌고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후의 결과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재명, 윤석열 지난 대선에선 새벽까지 봤는데 보다가 아침에 결심했어요. 이제 윤석열이 나라를 망가뜨리겠구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번 대선은 이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걸 마지막까지 다 하고 이겨야 돼요. 네. 그래서 더 크게 이겼어야 하는 건데 그때 전화할 걸. 이런 후회가 없도록. 유시민 작가 표현대로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되니까. 네. 바츠님이 갈려있다. 자 오늘 휴일에 놀면 뭐합니까? 놀면 뭐합니까? 한 사람만 하세요. 본투표일인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제 오후 하루 종일 공공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진짜 이상한 대선이다. 제가 겪어본 대선이 진지하게 바라본 대선이 97년 8년부터니까 네.
20몇 년간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이상한 선거다. 조기 대선 2017년도 겪어봤지만 그때와도 또 저 여자는 이거는 대선 맞나? 베리 스트레인지. 보수는 발표하는 정책도 없고 제대로 된 유세도 없고 언론의 검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유의미한 대선 뉴스는 딱 하나요. 단일화. 단일화. 하냐마냐. 단일화. 이거 마지막까지도 단일화. 단일화가 보수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야. 네. 알파 오메가. 그래도 마지막 주말에는 설마 뭔가 필살기 비슷한 거라도 꺼내겠지? 없어. 꽝. 제로. 빵. 무. 아무것도 없어. 어제 유세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한 말이 이겁니다. 마지막 유세인데.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줘야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이권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석을 모욕하고 또 단일화하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희망해. 와.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 아침부터 네. 이미 졌다 선언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습니다.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단일화도 사태도 없었어요. 그럼 원래부터 없었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에. 제가 알고 있던 버전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제가 생각보다 이미 무거워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토론 이후에 단일화 선언한다는 게 최초의 기획이었고 양쪽에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랜은 첫 번째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기량을 보여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고 누가 봐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것 같은 그 시점에 자기를 희생하며 정권 재창출에 매달이 되고 뭐 그런 기획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저는 그거 들을 때부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TV 토론으로 자력 득점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역전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오로지 자폭해서 자기 지지율이 폭망해서 역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세계 정치사에 일관되게 반복해 등장하는 경우지 TV 토론을 너무 잘해서 득점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득점은 어렵고 실점이 쉬운 거예요.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크게 득점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죠. 전혀? 그래서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좀 이따 F4 뭔가 찌라시 떨어질 테니까 그때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관 역사의 보수 정당인데 저는 이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선거에 얼마나 강한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보아왔거든요. 그 막강한 조직력은 민주당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실제로 조직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들 특유의 선거 기술들이 있어요. 어디 갔나? 이런 빈 깡통으로 보수 정당이 대선을 치른다고? 와, 윤석열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 아주 보수를 산산히 부숴놨구나. 대선을 이렇게 치른 거는 대선 이후에 국힘이 과연 하나의 정당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제가 알 바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어요. 그렇게 윤석열이 초래한 수많은 재앙 중에 특히 마지막 한덕수로 바꿔치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힘의 대선 캠페인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후보 바꿔치기라고 하는 우리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막장 오브 더 얼티밋 막장. 기묘한 주말이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후보가 바뀌어 있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사가 막 쏟아져. 이게 무슨 일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시 또 바뀌어 있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진짜 개 코미디. 응? 5월 8일 목요일부터 봐야 됩니다. 네. 되돌아서. 맞습니다. 그때 권성동 원내가 김문수 후보를 관두지 않는다고 네. 그 알량한 후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후보를 알량한 대통령 알량한 후보를 후보 지키기 위해서 미친 자들. 근데 그 다음날 국힘 일종을 했거든요. 바로 다음날. 네. 그랬더니 또 권성동 원내가 김문수 후보 활짝 웃으면서 꽃다발을 줍니다. 진짜 사이코패스들도 아니고. 근데 바로 이어지는 김문수 후보 연설. 나를 불법 부당수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응할 수 없다. 불법 부당한 수단을 대안하고 있습니다. 응할 수 없다. 그리고 내려가 버리죠. 그러자 권영세 위원장이 바로 올라와서 너 실망이야. 대단히 실망이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날 밤 12시 김문수 자격 박탈 안건이 상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요. 새벽 2시 30분 김문수 후보 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소 결정이 있었죠. 그리고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다시 내요. 네. 다시 새벽에.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등등 다 나와서 한 달 동안 치른 자기들 경선을 전부 없었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세상에. 그리고 그 즉시 대선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날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공모를 그때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다시 모두가 다 모여러 가고 그것도 새벽 3시에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네. 1시간 동안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회에 직접 와서 내라고 하는 조건으로 32개가 3개가 되는 서류를 그 새벽에 이런 미친 짓이 있어요. 근데 새벽 3시 20분 네. 한덕수만은 뜨벅뜨벅 국회로 와서 잠도 안 자고. 직접 입당 서류와 대선 후보 서류 32가지를 제출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이런 공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알았다면 한동수, 김문수, 한동훈 있죠. 홍준표 다 달려왔겠죠. 그렇죠. 몰랐어. 오로지 한덕수만 알았어요. 그래서 한덕수만 의무했어요. 그렇습니다. 의무로 하자마자 그 마감. 네. 그러니까 의무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한덕수 대선 후보. 바로 당선. 4시 20분에 의결이 됐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정당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그렇게 했어요, 국힘이. 네. 그게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에서 지도부 결정사항을 정당사 최초로 하도 미친 짓이니까 뒤집으면서 무산됐는데 국힘의 대선은 전화 끝난 겁니다. 전화 승부 안 한 거예요. 예. 그 이후로는 망한 걸 그냥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왜 저런 무리수까지 들면서 한덕수를 원했을까? 이건 차후에 밝혀야 할 저는 미스테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여기 윤석열, 김건희의 음모 공작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대선 이후에. 당이 김문수가 되력을 원치 않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네. 이런 정당이 어떻게 김문수로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있겠어요. 첫날부터 엉망이었어요. 엉망진창. 첫날부터 엉망진창인 건 첫날 사진 한 장으로 확인이 되죠. 우리가 봤던 네. 김문수 후보 유세 차량에 이재명 영상이 틀어져 있어. 말도 안 됩니다. 눈을 의심했죠. 저게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유세를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주진우 기자 취재로는 이미 한덕수로 100억대 각종 계약을 해둬서 당연히 대선에 쓸 돈도 모자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돈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 실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꽝 무 그냥 다니라고 외친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자기 정당 하나 수술지 못하는 집단이 어떻게 내란으로 엉망이 된 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간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어떻게 표를 달라고 그래? 감히. 그쵸. 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어제 마지막 요새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마지막 요새는 어제 여의도 7시였어요. 이거 잠깐 영상 있으면 봅시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네, 것입니다. 안경을 맞습니까? 자, 마이크 올라간 줄 모르고 내가 안경 달라고 했네? 이럴 때도 있죠. 뭐. 저는 각 후보의 유세를 가능하면 다 봅니다. 예. 왜냐면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 보는데, 저 마지막 유세도 다 봤어요. 네. 왜 다 봤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테러가 없다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테러 기획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시행에 결국 옮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박수.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자, 김문수 후보 휘날레 유세도 제가 봤거든요. 네. 당연히 가능하면 다 봅니다. 예. 왜 웃겨요? 보다 보면. 유세 현장에서 자꾸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어제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 네. 제가 대선 광인이라고 했는데, 총선 때 광인이라고 했는데 대선 때도 광인으로 등장해서 이낙연의 메이저 무대 등장은 저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슬프기도 했어요. 저렇게 하고 사진 없습니까? 근데 저런 찬조연설은 1, 2분 얘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주인공 후보기 때문에. 혼자 17가? 여기에서 오후 9시까지만 마이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게 막바지여가지고 김문수 후보한테 9분인가? 남겨주고 갔지 아마? 그게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에서 한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일입니다. 김문수 후보 9분만 남겨줬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왜 기억에 남는 장면이냐면 상징적이어서. 장면이 이겁니다. 영상 좀 봅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구호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런 옆차기가 이번 국힘 캠페인이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딱 어울린다 싶었는데. 자, 사단입니다. 내가 구호는 나와가지고 구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요. 아이고. 자, 네, 이어서 이번 국힘 캠페인 어땠어? 하면 저거 보여주면 됩니다. 저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상징적인 장면이구나 이것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무대에 올라왔거든요.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오, 이분 어깨에 또 뭘 넣었네. 뭐지? 저 어깨를 한번 보세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오잉? 뭘 넣었네, 또. 미식축구 하나요? 이분이 어깨에 뭘 넣었다는 걸 발견한 건 지난 총선 때였는데. 그렇죠. 총선 때 사진 혹시 있어요? 오. 한동훈 전 대표를 상징하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네. 왜 이러시는 걸까? 그리고 캠페인 내내 논란이 됐던 부인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한번 봅시다.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가세현을 많이 본다고 네. 김세현 기자한테 김세의. 네. 김세일 기자한테 가세현 많이 본다 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얼굴 평가죠. 그렇습니다. 저 장면에 부인 설씨에 많은 게 담겨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뉴스 중에는 윤석열 비아폰 조치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김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뉴스는 저는 짚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선 이후에 해결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의 계엄 개입 가능성 그 관련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지난 계엄의 진짜 목적, 진짜 계획이 드러난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드러나지 않은 계엄의 어두운 부분들, 특히 노상원 수첩에 그려져 있던 그 계획들은 노상원이라고 하는 전직 군 출신 민간인 하나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정도 결정은 대통령급의 결정권을 가져야 내릴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야당이 누구누구를 죽여버린다든지 몇 명을 죽인다든지 네. 그 죽여 하는 사람의 방대한 계획들. 범위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논의를 윤석열과 하였거나 혹은 최소한 김건희 씨와 하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노상원이 직접 계엄과 관련해 소통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네. 만약에 그랬다면 뭘 했겠어요? 비아폰으로 했을 것이다. 내란 관련해서 관여한 군 장성들이 군 비아폰이 있는데 따로 비아폰이 지급됐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김건희 씨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비아폰을 용도에 따라 썼을 수도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노상원과 통화한 것이 없는지 반드시 수사해 봐야 된다. 네. 그게 밝혀져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계엄의 진짜 그림자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되면 이어가도록 할 텐데, 선거 투표 마지막 날에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거 내내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는 발언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상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마무리하고 김민석 수석자로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 네. 또 저기 와가지고 유세를 도와준다고 올라갔거든요, 무대 위에. 잠깐 봅시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선언을 그거는 누굽니까? 그건 누굽니까? 진짜 이상한 대사였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 PD였습니다.
이준석 수석 최고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날이 왔네요. 네네. 조금 전에 저 마지막 부분 듣다가 국민의힘 사람들 왜 저렇게 과잉 충성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몇 마디 하지도 않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네. 예. 전화 다시 연결하겠고요. 짧은 남는 시간 동안 저는 아침 방송하고 저녁 8시 개표 방송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개표 방송은 오후 4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 다시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네. 혹시 어디 공작이 들어온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지난 6개월이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6개월이 아니라 계엄을 입에 담기 시작한 것까지 하면은 한 10개월입니다. 8월에 처음, 네, 8월에 처음 얘기를 해서 4개월 정도 되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네요. 예. 이 계엄과 함께한 게 10개월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이후 10개월을 이 계엄과 함께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는데, 예. 테러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테러 대책 단장을 맡고 나서, 또 끊어졌네. 예. 무슨 말만 하면 끊어지네요. 자,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되면 다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 방송은 오늘 아침 방송은 통상대로 끝나고요. 그리고 오후 4시쯤에 다시 시작해서 저는 8시쯤에 개표할 때 나옵니다. 자, 연결되셨나요? 예. 오늘 끊어진 적도 처음이죠. 연속 두고 오는 거 지금 처음이네. 예. 저는 8시쯤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당선 유력 될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그게 밤 12시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또 끊어졌네요? 이상하네요. 왜 자꾸 끊어지죠? 얼굴이 부으신 거 아니에요? 네, 여보세요? 얼굴이 부어서 폰을 자꾸 누르는 거 아닙니까?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어디까지 들었냐면은, 견딜만 했는데 마지막에 테러 대처 단장 네네. 맡으면서 정말 힘들었다. 괜찮았는데, 테러 대책을 당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커버하게 되면서 저도 책임을 맡으면서 그랬고 다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마지막 여의도 유세 끝까지 봤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단상에서 내려가는 순간에야 비로소 야 이제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이번엔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사히 선거 끝내고 빨리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그 요새 끝나고 나서도 방송하러 가시더라고 또. 네. 참. 자, 이제 선거운동은 공천운동 끝이 났고 막판까지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을 점치셨는데 그럼 여러 가지 의도가 있죠. 복합적인 의도로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냥 괜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시도도 하고 만나기서 거의 타결에 이뤘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워낙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문제 제기하니까 자꾸 안 한다라는 부정의 답변을 축적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저희가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워낙 이준석 후보가 많이 망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해도 의미가 없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하면서 부담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고단수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결국은 그 스텝 꼬임을 풀지 못하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 주저앉은 셈이었죠.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기대 안 했던 어떤 결과의 하나가 있다면 이준석 정치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린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대선 후에 얘기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혹시 이건 좀 앞서가는 이야기인데 대선 후에 당에 나오십니까? 입각하십니까? 답은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입각하시면 첫 인터뷰는 저희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만에 하나 뭐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하는 뭐 네.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한두 개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후로 더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뭐 그렇게. 만에 하나 경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네. 대선 후에 대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전에 저하고 인터뷰 짧게 한번 하셔야 돼요. 물어볼 거 많거든요. 네네. 자, 아직도 투표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투표 동료 메시지를 주신다면요? 아마 지금까지 투표하지 않으셨던 분 중에 상당수는 사전 투표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참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내가 평소에 누구를 찍었던가 어떤 당을 찍었던가의 문제로 판단하는 투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이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감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상 우리 국민들이 늘 어려울 때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좀 힘을 모아서 적어도 한두 해 정도는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이 너무 어려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너무 지금 사실은 누가 돼도 사실 내일부터 시작이거든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예, 사실은 엄청나게 부담되고 사실 지금까지 달려왔던 후보가 뭐 피로를 풀 틈도 없이 더 큰 피로와 이제 전념의 상황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적어도 국민이 함께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적어도 불필요한 정치적인 시비 이런 것들 뭐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은 없이 가고 한 2년 정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성과는 또 그 다음 총선 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번에는 큰 틀에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우리 이 지금 듣는 분들은 대부분 정권 교체 표를 찍으실 분들일 텐데 주변 분들한테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최후의 일각까지 꼭 좀 이번에는 그렇게 어쩌면 그런 부탁과 그런 권유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런 권유를 들으면 마음을 바꾸실 분들이 꽤 될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한번 꼭 좀 그렇게 주변에 권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간까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조사한 거 보면 마지막 날 그 투표를 결정했다는 분들이 한 10% 내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오늘은 오후 8시까지거든요. 보궐이라서. 네, 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 평생 안 찍어봤는데 이번엔 네 말 듣고 찍어보자. 내 평소에 정치 소식은 다르지만 이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기억이 나거든요. 늘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소위 지지 철회가 마지막에 돼서 그 단일화의 효과가 흔들리나 생각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를 포함한 이런 등등이 그 판을 흔들려고 막 그 단일화 깨졌다 이걸 실었는데 국민들이 노사모를 포함해서 다 그걸 새벽에 다 뛰어서 걷어가 버렸던 장면 나중에 듣고 정말 울컥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모두가 마지막까지 전념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간절하게 펼치면 저는 분명히 오늘 더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고 결과도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0.3이 높습니다. 아마 그 두 번째 사전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가지고 본 투표일에 투표하게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확실히.
그리고 말씀하신 2002년은 오후 2시에 그때는 이제 그 PC 통신 시절이고 문자 시절이어가지고 그렇죠. PC 통신과 문자로 지금 투표 현장에 젊은이들이 없다. 문자가 전국으로 돌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역전했다고들 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를 보면서 늘 이게 정치공학을 결국 국민이 이기는구나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정치에 대한 전체 생각을 뿌리 깊이 바꾼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투표율, 성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미친 듯이 정말 하느냐에 따라 저는 결과가 훨씬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자고 부른 거야? 잡담 그만하고요. 자, 저희 조합이 좋아. 진행자들 4분 총출동했습니다. 홍사훈 씨의 홍사훈, 주라이브의 주진우, 이재석, 탁현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누구는 프로그램 이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름만 하자. 이분들과 함께 지난 6개월을 좀 짧게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어요. 예, 저희가 지난 6개월 진짜 진하게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할 자격이 있지. 계엄군이 온 유일한 민간 사무실 아닙니까? 그때 이재석 기자가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벙커로 계엄군이 찾아왔어요.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영상.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고 이거 이렇게 비상 계엄을 기승전결로 만들었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석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저기가 몇 시죠? 12월 4일 수요일 0시 53분을 지나고 있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어젯밤 10시 25분입니다. 지금 이 건물에 군인들이 지금 진입하려고 이미 와 시도 있었어요. 중이라는 그때. 그런 제작진의 전달이 지금 있습니다. 이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이 벙커 현장의 조금 전 모습입니다. 벙커 현장. 지금은 더 계엄군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KBS에 저거. 있었을 때 수많은 뉴스 특보를 전했고 생방송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진행하는 스튜디오 바로 바깥에서 계엄군이 계엄군이 진짜 계엄군이 모여들 것이라고는 제가 상상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때 방송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저 잡으러 왔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아시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방송하다가 끌려나가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방송은 중단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죠. 여차하면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한 몇 시간만 해제가 안 됐더라면 방송은 중단됐을 거고, 저는 뭐 안 끌고 갔겠지만 공장장 찾으러 저를요? 공장장 찾으러 막 그러지 않았어요. 계엄령은 정치행위 금지야, 언론행위 금지입니다. 다 끌려갔어 그때. 물론 아무튼 그리고 좀 지났으면 우리 두 번째 트럭 있었잖아요. 그 크레모가 싣고 온 거. 터졌지. 아니, 그 전에 열어줬을 거예요. 안 열어줬어. 아니, 여기서 문 열어줬을 거예요. 그거 안 열어줬다고. 그걸 잘 몰라. 우리 탁현민 비서관은 이 방송하던 사람들의 당시 상황을 안 열어줘서 죽었어. 그 문 열쇠를 한다고 문 열었겠냐고. 다 걸어 잠궜어요 그때. 못 열게 한다고. 주진우는 그거보다 더 일찍 저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그때 10시
좀 지나서지? 뭐 계엄 딱 상황 터지고 터지자마자 통화했어. 터지자마자 전화를 했죠. 그때 주진우가 라디오 방송을 그 마포에서 하고 있었다. 마포. 앞으로 해서 그때는 저기 올림픽대로를 넘어서 강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가다가 전화. 그걸 봐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너는 국회로 가라. 아니야 원래 그 얘기를 또 자세히 해볼까. 자세히 하지 마. 그냥 요약만 해. 네. 너는 되게 국회로 좀 가라. 아름답게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들 마세요. 너는 국회로 가라. 나는 튄다. 현장으로 가기로 하고 홍수는 처음에는 안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맨 처음에는 내가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나도 방송국으로 올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방송으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누구 안 왔어?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 누구 안 왔지? 잡을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그걸 미리 확인했지. 아니 그러니까 보내서 확인했는데 누가 어슬렁거리긴 했어. 이거 편의된가 싶은. 그 잡으러 안 그냥 처음에 전화했을 때 귀찮아 있어. 자기가 어딘가 딴 데로 가야 된다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고 그 이유죠. 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 데라기보다는 갈 데가 없었지. 네. 밖에서 잡히는 게 낫나 안에서 잡히는 게 낫나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전화 하나 받은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그때 어디로 도망가셨어? 서울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는 했는데 어디 있었던 게? 내가 그거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날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도까지도 뭐 그 어느 지자체인지 그거까지도 말씀. 지자체까지. 하여튼 2시간 내에 달려갈 수 있는 제일 멀리 달려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주진우가 국회로 달려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몰랐지. 그런 상황에 부닥칠지. 아니 계엄군이라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단 계엄을 선언했으니까 국회로 가야 되겠다. 해제령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로 가야 된다. 이제 총수랑 통화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했는데 뭐야 모르고 있어. 얼른 국회로 와. 그 얘기를 하고 갔죠. 제가 먼저. 그러니까 그럴 줄 모르고 왔어요. 주진우는. 난 알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주진우 영상 좀 봅시다. 이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각 팀에서 각자 만들어가지고 기승전결이 다 있네. 지금 뭐야? 지금 이게 라이브야? 최민희 의원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미친 상황입니다. 지금 뭐 헬기가 지금 헬기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어요 국회를. 그랬더니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서 주진우 뛰어가서 싸우기 시작해. 저게 시민과 계엄군이 만난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계엄군이 오자마자 한 2, 3초, 한 5초 동안 다 얼음이었어요. 그렇지. 의미를 봤으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그래서 그 욕하고 뛰어가서 멱살 잡고 흔들었더니 다른 시민들이 김현태 아니에요, 저? 김현태예요. 김현태예요. 네, 김현태 가서 계속 괴롭혔어. 너 뭐하 보이냐? 너 빨리 가라. 오지 마라. 에이씨. 김현태 형한테 전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게? 아무한테나 막 전화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뭐 아무한테나 위에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한테도 계속 전화했지. 저 장면 되게 웃겨. 주진우 막 찍고 있다가 개인이냐? 이 개새끼들아 하고 전화하는 거. 저 장면 진짜 웃겨.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장면이야 저거. 네. 다 해피엔딩이 돼서 지금 뭐 얘기하는데 계엄군한테 이 개새끼들하고 뛰어가지고 막 때리잖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달려가서 욕도 하고 막 미니까 시민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는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진짜 제일 먼저 계엄군을 때리는 애가 주진우야. 처음에 계엄군들이 그 정문을 확보하러 왔는데 저희가 밀어냈어요. 근데 다시 왔어. 또 밀어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치였는데 이러다가 뭐 밀고 밀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뒤로 돌아가 보면 그 이제 계엄군들이 탄약도 가져오고 다녀오고 그리고 후문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두 줄로 딱 섰어요. 거기에 서 있는 계엄군들을 밀고 밀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영상 우리가 한번 풀어가지고 다 봐야 돼요. 뭐 진짜 무서운 상황이에요. 진짜 리얼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예, 화면에 낸 거 말고도. 그러니까 저도 그날 이제 저는 국회 밖에 이제 바로 택시 타고 국회 밖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도착하고 한 3, 4분 뒤에 헬기가 창륙을 했거든요. 그땐 정말 좀
쫄았어. 헬기 뜨는 순간부터 야. 헬기가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야. 저는 군인들은 안 있었으니까 못 봤고 경찰만 쭉 있는 걸 봤는데 헬기가 내려앉는 거 보고 그 UH-60 헬기가 내려앉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뭔가 큰 이건 기총사격 총소리 한번 나겠구나 나 그 생각이 들어갔고. 기총사격 생각나죠. 기총사격 생각나. 맞아요. 그때 윤호가 전화를 했어. 헬기가 내리고 있는데 미사일을 달고 있다는 거야. 헬기에. 헬기가 미사일을 잘 달고 안 다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료통이야. 얼마나 무섭겠어. 그 헬기가 미사일을 달고 내려오고 있어. 아니 미사일을 달고 내렸는데 여의도 상공을 순례할 줄 알았는데 뒤에 뜬 거예요. 아니 뒤에 앉은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헬기 떴다고 그래서 나도 아 이거 돌다 가나보다 했는데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래서 헬기한테 달려갔지. 진짜 죽겠구나 사람들. 헬기한테 달려가서 밀어내려고 헬기를 밀어내려고. 아니 뭐 이렇게 서 있으면 안 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도망갈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근데 미사일을 달고 있었다니까. 진짜 무식해 진짜. 미사일을 달고 있었어. 큰 거를. 아니 계속 미사일을 달고 있다는데 진짜 헬기가 미사일을 웬만 무식이라니. 진짜 그게 너무 웃긴 게 윤석열 옛날 번호 막 전화 막 안 돼. 바꿨나? 야, 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헬기가 늦게 도착한 거잖아요. 네. 근데 헬기를 막았던 그 수방사 이 지작사 중앙 그 대령 예. 육사 출신이 아니지. 그렇죠. 연락을 안 했던 거야 윤석열이. 육사 출신들만 우리 군인이라고 생각했지 육사 이외 출신들은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양반이 한 40분 정도 지연시켰다고 그러고 지연시켰지. 네. 못 들어오게 막았지. 그리고 날씨도 안 좋았어요. 또 40분 먼저 왔잖아요. 거기 국회 앞에 아무도 없었어. 본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지연될 시간마다 네. 섭리가 있었는지 신이 아슬아슬했어요. 다 복귀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었어요. 자기 자리에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3 메시 인터컴 종료. 혼자. 아니 그다음에 도미라 작가가 연락이 왔더라고 전화가. 그래서 어딨냐고 그래서 나 지금 국회 앞에 있는데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지 말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공장장도 도망갔대. 나야 뭐 나까지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 모른대. 그러니까 일단 그럼 어디서 자? 그랬더니 글쎄요 알아서 가시고. 그래서 그럼 내가 벙커로 들어갈게 그랬더니 여기도 오지 말래. 지금 밖에 군인 있대. 자, 홍세훈 기자 편을 보겠습니다. 국회 앞에 그 시간 시민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거는 저기네. 포스터라고 1차 국회 표결 부결됐을 때. 부결돼가지고 좀 실망해가지고 그러네. 저 손에 저거 들고 있는 거 저 뭐라 그러지? 손난로. 핫팩. 실망스럽습니다. 실망했다고 저걸 본 거야. 그런데 그 코너를 돌아서. 실망해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저걸 보고 눈물을 흘린다? 홍사원의 눈물. 저걸 보고 눈물을 흘려. 정확히 눈물까지는 아니었고. 눈물 흘렸어. 울컥.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낙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갑 꼈나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장갑에 구멍 난 거 봐. 길에서 죽었거든요. 추워갖고. 부결냈는데 이걸 보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다고. 부결되자 저 세대에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우리 세대들이. 선포합니다. 여의도의 함성. 바보형. 이때 건물 한번 찍 흘려주셨어야 되는데. 바보형. 그리고 동바역이지 동바역. 동바역이 뭔지 모르죠? 돈바형이요? 동바. 동네 바보. 동네 바보. 동네 바보형 장면 많아요. 우리 홍세훈 기자는 이번에 새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현장 나왔다가 그 응원봉 들고 다니고 그랬죠. 한참 동안. 품고 다니고 막 나는 새로 태어났어. 대몽각의 대모. 그래서 계속 현장으로 나가시고. 아니 그게 그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철부지라고 정말 생각했잖아요. 쟤네도 우리가 저 철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해줘야지 했는데 정말 착각이었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그걸 깨달았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나.
저는 난방버스. 난방버스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저는. 이야, 저런 아이디어를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저런 아이디어를 새벽에 그때 왜 농민회 올라왔을 때 트랙터 시위. 트랙터 시위를 100년 만에 처음으로 뚫었잖아. 남태령에서 남태령에서 그 영상 있으면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난방버스. 정말 저거 난방버스야 저거. 나 저거 볼 때마다 어휴 몸놀이라고. 응? 완전 다른 세대가 탄생했어. 그래가지고 홍상 기자 저 얘기할 때마다 울컥울컥해. 스튜디오에서 한번 울었잖아. 울진 않았다니까. 울었어. 주말하다가. 자, 우리 탁현민 기자관은 그때는 방송 안 하고 있었어. 이때는. 아니 그때 이제 김호준한테 전화를 하고 어디 가라. 근데 되게 귀찮아했고 그 다음에 주진우 얘기하니까 이미 뭐 여의도 와서 미사일을 지금 나르고 있다 뭐 이런. 난 막고 있었어. 나름 미사일 막은 거라니까. 연료통이었으면 덜 무서웠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전화가 왔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아니 굳이? 왜 나까지? 나까지? 그랬는데 그때 양정철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양정철. 그 양정철은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고 자기 집으로. 김호준은 일로 오라 그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제일 위험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완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들이 가장 피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집에 갔으면 진짜. 첫 번째 대상이었죠. 그 사람보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뭐 아까 난방버스도 얘기하고 응원봉도 얘기했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포인트는 그 다음 날이 12월 4일이죠. 아침에 이제 일이 있어서 프로덕션에 나가느라고 나가는데 신호등에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고. 빨간불이니까. 근데 난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킨다고? 그리고 파란불이 되니까 일제히 건너가는 거야. 택시는 택시대로 택시 정류장에 쓰고 버스는 버스대로 버스 정류장에 쓰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는데 이건 이 정도로 자기의 일상과 평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분이 저는 매우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나라 않아도 결단 났다 생각했는데 그 원래대로 다 지켜진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 우리는 다 지켰지. 우리는 끝까지 다 지켰어. 쟤네가 안 지켜서 그렇지. 그리고 이재석 기자가 진짜 고생했지. 왜냐면 특보에 특보를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막내니까 해야죠. 딴 거 있으니까. 특보를 국회에서 저는 한 일주일에 그리고 또 국회에 이렇게 문장을 끝내. 잠깐만. 자 여기서 아니 내가 이 말을 수로가 맞지를 않아. 제가 말을 시작하면 중간에 허리를 잘라 자기가. 그래놓고 수로가 맞지 않는다고 말해. 그런 식으로 얘기해. 때문이야. 나는 다 알아들어. 그래 알아듣죠. 국회에서 이제 또 저희들은 검공 소속이잖아요. 프리랜서잖아. 그러니까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기자들이 제 쫓아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 국회에서 네. 그 와중에? 나 쫓아내라고. 왜냐면 주진이가 일찍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국회의원들실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렇죠. 그 국민의힘 쪽 계속 괴롭히고 가능면 잡아가지고. 주진이는 여야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니까 기존 국회의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 나와바리도 지키지 않고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그래서 계속 그래서 주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지. 해달라고 해서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국회에서. 나라도 그랬어. 뭐 매우 힘들었어요. 자, 이재석 기자가 우리 스튜디오에 앵커 역할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한 번 했다면 안정적으로 막 몇 시간씩 해버리니까. AI야 AI. 오늘도 방송을 오래 하죠? 많이 하죠? 비슷하게 해요 오늘. 아니 이재석한테 제일 많이 시간을. 아니 난 주진우한테 맡길 수가 없거든. 왜 그래? 자, 몇 시부터 하는 거야 우리? 3시부터 해요 개표 방송을? 예. 4시 아니야? 3시. 4시부터. 네. 3시부터 저희 번갈아 가면서 오늘 밤 아마 12시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죠? 확정은
새벽에 나겠지만 유력은 한 10시 10시면 날 겁니다. 오늘은. 출구조사가 8시에 나오고 출구조사가 만약에 두 자릿수 차이 나면 그게 유력이지 그냥. 네네. 그런데 10시면 벌써 그 유력을 띄울 겁니다. 순서는 우리 탁현민 비서관, 전 비서관이 이제 뭐라고 그래? 탁현민 대표, 대표라고 합시다. 탁현민 씨가 하고. 저기 마음대로 해요. 원래 그런데 뭘 또 그래. 그다음에 우리 홍상 기자, 이재석 기자, 주진우 좀 짧게 해야 돼요. 30분 이상 지나가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이 왜 안 돼? 안 돼. 당신만 안 되는 거야. 안 돼. 나는 집중 잘 되더라고. 그렇죠, 선배님. 네. 기자들은 다 잘 되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말은 한국말인데 문법이 영문법이라서. 주어 수로가 안 맞아. 제가 다 해설해 드려야 되는데, 자, 요 얘기까지만 오늘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5 다 나온다는 얘기 드리고, 하나는 6개월간, 6개월 내에 해결 못 했는데, 요거 대선 끝나면 이건 진짜 해야 돼. 캄보디아요? 홍성 기자님? 아니 캄보디아도 중요하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캄보디아 한번 보내줘. 그러니까 내가 잘 해볼게. 뭐 하나 말아올게 내가.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사전 취재했는데 선배님한테 넘겨서. 아니 나 다른 거보다도 어제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나와서 말했잖아요. 앞부분은 사실 뭐 과거 얘기 쭉 했으니까 그건 뭐 그냥 내가 들었고 마지막 부분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그거 물어봤잖아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인 세상.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건의사항 하나씩. 웃을 만한 얘기 아니야. 좋아.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지한 얘기인데. 너무 좋아. 너무 죄송합니다. 웃기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야. 그래야 땀의 대가를 인정하는 세상이 정말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 하신 얘기. 일한 만큼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열심히 내가 일하면은 중산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구 선진국들 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그게 안 되잖아. 땀의 대가를 인정하지 잠깐만 있어봐봐. 땀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이게 모든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애들 교육 문제까지 애들이 정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재명 후보가 거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진짜. 좀 독하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그 출신이라. 그렇지. 이재명의 정책들을 가만 보면 자기가 겪은 거를 어릴 때 과일 못 먹었어. 크는 아이들한테는 과일 그냥 먹게 해주자. 나 교복 한 번도 못 입어봤어. 교복은 입고 해주자. 치과 치료. 정책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땀의 대가를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구주로 뭐 하고 있어? 땀의 대가. 왜 그러냐면 제가 12월 1일에 프로덕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3년 동안 놀다가 그리고 작년 12월. 그렇죠. 그리고 12월 2일에 회식을 하고 12월 3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계엄이 터진 거야. 그 PD들 5명이랑 다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5개월을 논 거예요. 개업하고 하자마자 개업이 터졌구나. 그래서 진짜 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라는 게 점심 뭐 먹을까를 모여서 논의하는 거 외에는 모든 공연, 행사, 일정 다 딜레이 되고 회사 만들자마자 망했네. 심지어 여기 공연도 밀려가지고 결국은 6월 달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 땀의 대가를 좀 땀을 좀 흘리고 땀의 대가를 받는 대선 끝나고 나면 그 지역 경제를 비롯해서 활성화 될 거라고 봐요. 진짜 호프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대선만 끝나도 대선 일정이 잡히자마자 주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질 겁니다. 12월 3일 이 말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자, 거야. 12월 3일 12월 3일부터 그러지 마세요. 땀의 대가부터. 그러면 될까? 자, 12월 3일부터 대가부터. 기죽으면 안 돼. 기죽으면 안 돼. 자, 쫄지 마. 땀의 대가. 땀의 대가부터. 땀의 대가. 자, 지금 인정받는 사회. 12월 3일 비상 상황으로 지금 전 국민이 돌입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윤석열 배운 거 있었는데 땀의 대가 말고 또 있어요? 뭡니까? 땀의 대가 말고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계엄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교 친구들하고 매일 저녁에 나갔거든.
집회. 그게 하여튼 예. 나가줘야만이 응원봉 그 빚진 세대들한테 내가 빚을 갚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거기 가면 일단 또 즐거워요. 스트레스도 풀려. 네. 소리 한번 지르면 시원하고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계엄 전에도. 저는 그때 한번 그 경험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촛불 집회라 주말마다 시청 앞 그때는 그 광장에서 열렸었거든요. 주말에. 그때 이제 학교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집에서 노는 애들이 거의 태반이니까 야, 할 일도 없는데 나와서 이거나 그 같이 막걸리나 끝나고 하자 이제 해서 했는데 그래서 매주 집회를 했는데 한 번은 민주노총 집회하고 같이 한번 이게 타임이 겹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격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행된 사람도 많았었고 경찰이 하여튼 그 저지선 이제 막 하면서 경찰도 그때는 뭐 윤석열이 88 했을 때였으니까 한 번 사고가 했지. 예. 경찰이 막 하는데 선글라스 낀 경찰이 하나 옆으로 막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러니까 순간 방어 태세리지 갇혔지 그러는데 너 사고를 안 나? 그렇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옆으로 살짝 오더니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고 그런 거야. 그 말이 이 집으로 가는 그 안녕하세요. 자, F4 우리가 한 달 전에 시작해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코너예요. 이렇게 저렴해야 돼. 아니 여기는 저렴하지만 진짜 그 작은 정보를 얻기 위한 그 노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찌라시에서 도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 끝내야 된다.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그래, 끝냈지. 예, 끝냈지. 단일화가 마지막 날까지도 뭔가 시도됐을 것 같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뭘 하려고 했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뭘 꾸렁꾸렁 했는데 끝내 안 됐잖아요. 뭐 최종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저께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하고 어제는 손을 다 놓은 상태였는데 어제? 예. 그래도 새벽까지 이렇게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오늘 새벽까지도 할 줄 모른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까지도요. 근데 큰 노력이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이준석의 뚝심으로 뚝심? 네. 이렇게 살다가 정치인이 대화를 피하고 정치인이 자기 편하고 얘기를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면서 국힘에서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이준석 후보의 정산서가 어떻게 됐길래 마지막에 안 했을까? 그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그 격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몇 명 있었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했다? 네. 반대 조언했다? 명태균 씨는 찬성이었잖아. 명태균은 단일화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랬다. 네, 미래가 없다고 했죠. 6~7%에서 지지율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미래 세대고 뭐고 너는 배신자 낙인을 벗는데 10년, 20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배신자보다 더 큰 낙인이 찍혔지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찍었지 머리에다. 네. 여기다 찍었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선에 완주를 해줌으로써 이준석은 큰 역할을 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명태균 씨는 말이 시가 달라지네. 맨날 틀려. 한 달 전에 저랑 통화할 때는 단일화하면 이준석은 정치 5년 쉬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명분이 없지 않냐. 본인이 내세운 거랑. 근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뭐 윤상현이랄지 아까 다른 의원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의 부탁을 받았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짐작했는데. 최근에 여기 뉴스 혼자 왔다가 안양인가 뭐 들렸다가 또 누구를 또 만나고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저희는 단일화 한다는 파였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단일화를 막은 거는 이준석 본인의 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TV 토론회 본인의 계산이죠. 셈법. 네. 제가 처음 듣기로는 첫날 토론회 끝나고 나서 단일화한다. 거기가 가장 그 정점이었습니다. 토론회를 멋지게 해서 역시 이준석이구나 할 때 자기가 몸값이 제일 높을 때 던지면서 들어간다. 이 플랜을 양쪽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토론을 너무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토론을 너무 잘해서 이재명 바보 만들었고 김문수는 바보 만들었고 뭐 권영국은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놨대요. 자기네 평가가. 자평을. 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이 역시 이준석밖에 없다. 너 글로 들어가면 너 안 된다. 너 10% 넘게 나올 텐데 이번에 너의 자생적인
이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단일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제 막 점점 커지고. 아, 이거 펜코만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네, 그 거구나. 펜코 애들이 특히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고 아. 펜코 아닌 애들도 그 젊은 층 중에 남자들 중에 이준석이 제일 잘했다고 해외에서까지도 지금 다들 이렇게 아, 야. 얘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뽕이 맞은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큰 역할을 했네 펜코나. 한 가지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뭐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공표를 못 하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모든 당이 다 여론조사는 하잖아요. 하죠. 공표는 못 하지만 거기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꽤나 많이 자기들 좋게, 입장에서 굉장히 좋게 좋게 나왔대요. 나왔다는 식으로. 아. 근데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건 심리전일 수도 그리고 있는 특히 거니까.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했던 것 중에 14% 나왔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고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도 김문수 후보의 핵심의 핵심들은 단일화를 위해서 뭐든 한다. 마지막까지 이준석을 만난다. 이렇게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김문수 후보 본인이 여전히 예.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준석이 어제까지도 피함으로써 그러니까 15% 넘긴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네. 근데 이준석 주변에서 15%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5%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우리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6, 7, 8%. 우리가 얘기하지. 난 60%, 예, 아니, 이준석 10% 안 된다.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봉 기자 둘이 저 대기실에서 6% 아니, 5.8. 지금 비슷한. 네,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10%를 넘기냐 마느냐가 이준석 후보한테는 근데 5.8은 관건이죠. 주진 선배 나가도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아 진짜 그건 그냥 얼굴 알려진 사람 나가면 그건 주진우 아니에요. 한국말이 잘 안 돼서 안 돼. 또 선배까지 아니, 그러세요. 내가 그 명태균 만나면 진짜 그거 좀 물어보십시오. 네. 어제 왜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홍매화 밑에 5만 원권. 5만 원짜리 5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또 5만 원짜리 5만 20장. 원권이 여러 개 들어갔다는 거죠. 20장. 20장. 100만 원 그럼 그러니까. 그게 거의 200만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300만 원.